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마흔에 접어들면서 나는 많은 방법론과 가르침에 직면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많은 말들이 나를 흔들었다. 같은 방법을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방법을 같은 길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한 가지 기준을 만들었다. 삶의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깨달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졌다. 대학 시절 동기와 선후배들이 선택한 삶의 방향은 각기 달랐다. 어떤 이는 보편적인 길을 걸었다. 어떤 이는 예상치 못한 길로 들어섰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다르지만 그 끝에서 느끼는 무게는 누구나 비슷했다. A는 대학 졸업 후 해외 연수를 다녀와 대기업에 취직했다. 프로필 사진은 외제차로 자주 바뀌었다. 성공한 삶처럼 보였다. 20년이 지나 다시 만난 A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지역을 옮기며 주말 부부로 살았고 주말조차 함께 보내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말했다. 주말에 집에 있는 게 어색하더라.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의 삶은 고단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다. B는 전공을 따르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간신히 졸업했다. 이후 한 매장의 매니저가 되었고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었다. 지금은 당당한 매장의 사장으로 자리 잡았다. 단골도 많다.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비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마 전 그는 2호점도 오픈했다. 넓어진 매장만큼 그의 마음도 넓어졌다. 내가 그의 가게를 찾을 때면 그는 아낌없이 서비스를 내준다. 이제 그만둬도 돼 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밝은 웃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넉넉한 마음과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진 그가 성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참 흐뭇했다. C는 성실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잘 되길 바랐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다. 그의 이름을 다시 본 건 한 장례식장에서였다. 다른 지인의 조문을 갔다가 옆호실에서 고인의 이름을 보고 발길이 멈췄다. 이름이 특이해서 설마 했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이유도 알 수 없었고 그저 먹먹한 마음만 남았다. 이 세 가지 삶은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누구의 삶도 단순히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한 사람의 단면일 뿐이다. 지금을 보고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어리석다. 고전이 좋은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전의 해석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그것이 고전의 매력이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도 고전과 같아야 한다. 단 하나의 길이 아니라 각자가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나의 방법을 일반화하지 않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마흔의 길목에 선 나는 깨닫는다. 삶은 수동태와 능동태처럼 단순히 나눌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와
나를 따라 이렇게 하세요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이나 실패로 판단하기에는 예순의 하기에도 이르다. 예순의 나이에도 가슴이 뛰는 삶을 살고 있으니 말이다.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마흔의 길목에서 만난 이 깨달음이 예순을 향해 가는 나를 한층 성숙하게 만든다. 천천히 걸으며 바라보는 예순의 시선. 예수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천천히 걸을 줄 안다. 그러나 이 느림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다. 예순의 걸음 속에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스며 있다. 속도를 내려놓는 용기. 예수는 더 이상 속도를 내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모든 것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는 오랜 삶의 구비구비를 지나며 깨달았다. 모든 것은 제때 이루어진다. 화분을 가꾸는 예수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씨앗을 심고 나서 초조해하지 않는다. 물을 주고 햇볕을 기다리며 싹이 트고 꽃이 필 때까지의 과정을 천천히 지켜본다. 과정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예수니 삶에서 얻은 여유다. 젊은 시절의 예수는 마흔과 다르지 않았다. 모든 일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길은 어디 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걷는 길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만의 길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니 마흔에게 말했다. 작은 것에서 발견하는 큰 의미. 예수의 걸음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디테일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운다. 예수는 지나치기 쉬운 사소한 순간 속에서 큰 의미를 발견한다. 여름날 손주와 함께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는 예수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손주는 작은 숨소리로 물고기에 집중하고 예수는 그런 손주를 흐뭇한 시선으로 지켜본다. 그러면서 손주에게 조언한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살을 잘 보아야 해. 조급히 손을 움직이면 물고기는 도망가 버리거든. 예수는 자신이 직접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손주가 그 과정을 즐기게 만든다. 어렵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은 손주에게 예수는 말한다. 네가 해냈구나. 정말 장하다, 내 손주. 문득 떠오른 이 장면은 마흔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결과만을 쫓다 놓치기 쉬운 과정의 즐거움, 작은 기쁨들을 예수는 알고 있다. 그 느림 속에서 삶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법을 예수는 마흔에게 가르친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예수의 느림은 단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선이다. 내가 마흔이었을 땐 모든 걸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
조금 더 천천히 걸어도 충분했더라. 예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마흔에게 말을 건넨다. 그것은 비난이나 훈계가 아니다. 자신이 지나온 길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누며 마흔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수의 시선은 후회와 반성보다 깨달음과 배움으로 가득 차 있다. 느리게 걸으며 돌아보는 예수의 시선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통찰로 이어진다. 예수는 더 나아가 자신이 놓친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만들어갈 미래를 준비한다. 예수의 느림은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과거의 선택을 다시 떠올리고 자신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과 가족들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다시금 생각난다. 그러나 예수는 후회 대신 감사의 마음을 품는다. 그때 다 하지 못했어도 지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예수는 자신이 놓친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느리게 걸으며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다시 설계한다. 예수의 여유가 마흔에게 주는 선물. 예수의 여유는 마흔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다. 그것은 삶의 속도를 조정하는 법이다. 마흔은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는다. 빨리 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구나. 내가 가는 길을 돌아보며 내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찾아야겠구나. 예수는 마흔에게 여유와 균형을 알려준다. 느리게 걷는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넓고 깊은 시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수의 시선은 단순히 과거를 향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를 깊이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선이다. 예수의 느림 속에서 발견되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마흔에게도 서른에게도 그리고 예순 자신에게도 지혜의 원천이 된다. 천천히 걷는 걸음 속에서 예수는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 지혜를 다른 세대에 나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이다. 천천히 걸으며 바라보는 예수의 시선은 삶이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운다. 어른이 된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이 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바라본 40살은 큰 산과도 같았다. 아버지의 존재로 각인된 내 나이 10살 무렵 기억하던 마흔은 그랬다. 그래서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무엇보다 독립하고 싶었다. 20살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도 독립이었다. 30이 넘어 다시 어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외형적인 성장 외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30대가 되어도 10대 때의 감정이나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다. 이제 40을 지나며 다시 돌아보니 내가 10살의 산처럼 보았던 그런 마흔은 없었다. 대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견뎌야 할 일들이 늘어났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처럼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었다. 그저 더 많은 책임과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응가가 마려워 참지 못하는 5살 아들이 있다. 반찬 투정을 부리며 밥을 거부하는 9살 아이도 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시 어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응가가 마려워도 참아야 하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현실에 맞춰 먹어야 한다. 그것이 어른이다. 반찬 투정을 하는 아이는 그냥 놔두면 된다. 지켜보다 보면 결국 밥을 먹게 될 것을 안다. 그 시간을 견디고 지켜보는 것이 어른이다. 그래서 어른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인내심일 것이다. 어른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 방법에 맞춰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얻게 되는 대가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각이 유연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키가 자라는 만큼 마음의 크기도 함께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자. 지나고 나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고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해 있을 것이다. 예순에서 일흔이 되고 다시 여든이 되어 갈수록 많은 돈을 욕심내지 않는다. 집을 사고 팔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욕심도 없고 더 큰 집을 갖고 싶다는 욕망도 점차 사라진다. 아이들의 시험 기간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며 반찬을 챙기는 일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손주들이 반갑지만 며칠 머무르면 언제 돌아갈지 궁금해지고 자식들이 외출할 때 손주를 맡기면 체력이 소진된다. 자기만의 생활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마저도 반가울 수 있겠지만 어쩌면 또래의 친구들과 소통하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해질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자식이 효도하는 시대는 끝났고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시대는 더더욱 아니다. 내 삶을 지탱해 나갈 버팀목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이런 일상의 패턴을 지닌다는 것을 자식들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식들도 부모를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이 적적하실 테니 며칠 더 계시라 할까? 혹은 손주 좀 보시라고 맡겨볼까?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건 계기판은 210km까지 있지만 60km로밖에 달릴 수 없는 것. 영화 Love Me If You Dare. 이 문장을 한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떤 의미일까? 속도에 맞춰 달려야 한다는 뜻일까? 속도를 조절하며 가야 한다는 뜻일까? 둘 다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가능성과 능력이 충분해 보이지만 현실의 한계와 제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내 해석이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책임과 의무, 그리고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다 펼치기 어려운 순간이 많아진다. 꿈과 이상은 크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만큼 속도를 내기 어려워져 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욕망이나 꿈을 조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속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순히 나이가 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인내하며 시간을 믿는 과정이다.
때로는 삶이 210km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에게 허락된 속도는 60km일 뿐이다. 그 속도에 맞춰 스스로를 다독이고 현재를 견디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결국 어른이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그 책임을 감내하며 인내와 유연함을 배워가는 존재다.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